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탱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탱이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주신 분들은 첫 번째 이야기는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형을 선물했던 한 친구가 있었고 정말 또 소름 돋는 행동들을 했었던 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이번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더 좋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탱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탱이님. 네, 아이고. 언제 해도 좀 떨리네요. 아이고. 저번에 이제 사연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죠? 네, 많이 응원받았고, 그리고 또 저랑 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래가지고, 놀랬어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조금 일반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탱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저번에 이제 이야기에서 그 인형 안에 어떤 주술을 했거나 양밥을 했던 걸 알 수 있었잖아요. 한 친구의 네네. 할아버님 때문에. 네. 근데 귀신을 본다고 했던 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맞아요. 줄거리를 살짝 얘기해 드리자면은, 운이 좋게 3년 동안 같은 반이 됐는데, 점점 애가 이상해지는 그 과정을 제가 좀 옆에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막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포인트를 잡고 들으시면 돼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이야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죠? 네, 이 친구가 조금 귀신을 들린 건지 아니면 정신이 조금 힘들어진 건지 그거는 그냥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본인이 좀 관상이나 손금 그리고 타로점을 본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모르는 신비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기 초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친해졌고 그 덕분에 저에게 좀 안 좋은 거를 쳐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쵸. 전 이야기 네. 그것,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덕분에 점점 더 찐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근데 이 친구랑 공포 메이트로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괴담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귀신 본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 좀 시력도 나빠서 사람이 지나가도 가끔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나는 귀신 본 적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주 많이 본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베스트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본인이 어떤 상황을 이어서 본대요. 예. 그 장소는 본인 방 창문인데 그 친구 방 창문 건너편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서 어떤 남자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계속 본인을 이렇게 주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대요. 그래서 그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다가 어느 날도 똑같이 그 상황을 보고 잠이 들다가 확 깼는데 그 남자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래요. 예. 점점 움직이면서 그 형체만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창문에 거꾸로 된 얼굴을 뒤로 밀려고 한대요. 그 뒤로는 그 친구의 기억이 없대요. 내가 네. 어떻게 일어나서 학교에 왔는지 그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창문 건너에 있는 거꾸로 서 있는 남자는 안 보이고 가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인대요. 거꾸로 서 있는 남자가. 네. 그래서 그러냐 이렇게 맞장구를 옆에서 쳐주고 있는데 근데 너랑 같은 반 되고 나서부터는 그 남자가 좀 안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끔 보여도 조금 이상한 썩은 표정 지으면서 도망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좀 의심을 했어요. 나한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혹시 그게 나한테 씌이는 게 아닐까라는 무서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도 그렇게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랑 공포 메이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학년 때도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저한테 계속 이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네.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듣기 좀 질리니까 계속 들으니까 질리니까 야, 너 그 저번에 해줬어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언제 안 해줬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얘가 왜 그러지? 이제 고3도 앞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무서운 이야기는 안 해야겠다, 하지 말자고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옆에서 앵기면서 탱이야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안 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들무서나 하라 그래요. 예. 오.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애가 진짜 조금 힘든가 보다 하고 그냥 오늘 나 공부해야 돼서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 일은 넘어갔는데 예. 점점 친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도. 애가 얼굴이 안 그래도 하얀데 핏줄이 보일 정도로 계속 하얘지고 창백해지고 불평을 부리고 그리고 좀 계속 부정적인 언행을 하는 거예요. 반에서 저랑 그 친구랑 노는 그룹이 있는데 그 애들은 당연히 그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좀 그 친구가 말하고 다녀요. 나 귀신 본다? 나 귀신 본다? 나 귀신 본다?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애가 평소 같지 않게 계속 어딜 가면 기빨려. 저기 또 있어 기빨려. 탱이야 안아줘. 나 너무 기빨려.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귀신 본다는 건 힘들고 기가 많이 빨리는 일이니까 그래 뭐 친구인데 안아줘야지 이러면서 그냥 토닥토닥 거렸는데 근데 점점 좀 선이 넘더라고요. 저희 그룹 중에 체육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야, 너 그거 왜 준비하냐? 다른 거 해. 안 된대. 늦기 전에 다른 거 해라. 막 이렇게 마치 본인이 알고 있다는 듯이 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눈치를 챘는지 미안하다고. 요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네? 이해 좀 이러고 도망가고. 예.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날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너가 귀신을 본다고 하고 너의 말이 맞다고 해도 열심히 하는 애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후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우리 교실에서만 안 하는 거였지 다른 교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교실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이제 들린 거예요. 선무당 짓을. 네. 오. 근데 고3들은 또 말 하나에 의미가 중요하고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관심을 받고 게다가 심지어 그걸로 돈을 받고 왜? 그리고 물건까지 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걔가 들을 애가 아니어서 그냥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이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또 얼추 비슷하대요. 그래서 고3들 사이에선 유명해졌어요. 예. 어느 날 제가 학교 끝나고 청소를 검사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청소 검사 역할을 하고 학교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반으로. 네. 이야기 좀 하자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키가 그 당시에 155도 안 넘었는데 한 170이 넘어 보이는 여자 2명이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니까 좀 무서웠거든요. 이야기를 그래 하자 하고 들었는데 좀 충격적인 거 반, 당황스러운 거 반이었던 게 우선 찾아온 둘의 관계는 한 명은 엄마도 무당이고 할머니도 무당이고 할머니의 엄마도 무당이고 그냥 무당인 집안의 딸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온 다른 한 명은 그냥 아무런 그런 거 관련된 없는 평범한 친구고요. 그래서 이 평범한 친구가 제 친구한테 점이나 터를 봤대요. 너무 유명하니까 고3들 사이에서. 봤는데 제 친구가 물을 조심하라고 했대요. 물을 조심하면 너 성적 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걸 듣고 나왔는데 너무 말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이 다르다는 거는 제 친구가 했던 조심하라고 했던 그 말이랑 그 평범한 친구네 엄마가 다른 무당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랑 비교해 봤을 때 말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비싼 돈 들이고 들었던 그 무당분의 이야기를 믿어야겠다 하고 그 말을 무시했대요. 귀신 본 친구의 말을.
그러면서 제 귀신 보는 친구한테 점을 봤다는 게 알려졌으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 후기를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어때?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평범한 친구가 그냥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나을 것 같다.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물에 관련된 사소한 일들이 생겼대요. 그 중에 하나는 공책 필기 노트가 점심 먹고 왔는데 물에 젖어 있거나, 그리고 가방에서 텀블러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교과서가 다 젖어 있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국어 수행평가 중에서 자필로 써서 내는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걸레물에 젖어가지고 연필이랑 그런 볼펜들이 다 번져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출 일자에 못 맞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못 받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비슷해지니까 이제 그 평범한 친구가 그 귀신 본다던 제 친구를 찾아가게 된 거죠, 다시. 오, 예. 갔더니 귀신 보는 제 친구가 막 표정을 굳히면서 왜 왔냐고, 왜 왔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했더니 그 평범한 친구가 사정사정 하면서 내가 너 말을 무시했는데 이건 무시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 물에 관련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귀신 보는 제 친구가 그니까 왜 내 말을 무시해.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텀블러 하나를 걔한테 팔았대요. 텀블러? 예. 네.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텀블러를 팔면서 이걸로만 물을 마시면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후로 평범한 친구는 좀 강박처럼 이걸로 물을 안 먹은 날은 내가 성적이 나빠질 거다는 그런 강박감념이 생기고, 이제 주변에서 좀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그 무당 딸이 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걸 말한 거죠. 그 무당 딸한테. 그랬더니 무당 딸이 하는 말이 걔는 무슨 말 한 거냐. 내가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 친구를 지켜봤대요. 멀리서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귀신 보는 제 친구한테 점 본 친구들의 후기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본 거죠. 왜냐면 걔는 고3 준비를 안 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좀 다급하게 어딜 가는 걸 보고 수상해서 같이 따라왔대요. 따라가는데 저희가 고등학교가 1층이랑 지하 내려가는 그 사이에 신발장이 있거든요. 학생들 신발장. 예. 근데 귀신 보는 그 친구가 신발장 어떤 문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신발을 커터칼로 찢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무당 딸이 보자마자 생각을 한 게, 얘가 아무 말이나 해놓고서 그 말대로 되게끔 작업을 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혼란이 왔대요. 그게 이유가 걔의 기운에서는 도저히 텀블러에 묻혀있는 그런 기운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텀블러에 있는 기운은 어떤 기운인지 그게 너무 자기 생각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교실에 점심시간에 온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랑 같이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을 보자마자 걔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게 텀블러에 제 기운이 묻혀져 있었대요. 그래도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당황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무당 딸이 생각하기로는 얘네 둘이 짜고 치고 이런 행각을 벌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따지려고 그날 온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우선 텀블러 좀 보여달라 얘기를 했는데, 보자마자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한 몇 주 전에 잃어버렸던 다이소 2,000원짜리 텀블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했죠. 나는 걔랑 무슨 행각을 벌인 적도 없고 그렇게 막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눈이 시퍼렇게 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텀블러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무당 딸이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네 기운을 팔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게 모든 물건에는 크던 작던 기운이 담겨져 있대요. 근데 이게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운이어도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은 안 좋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A한테 A의 상황에 기운을 줘야 되는데 B의 상황에 기운을 준 거예요. 오. 그러면 아무리 그 B라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어도 A 상황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좋다고 다 팔아대고 그냥 말만 하고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친구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이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관찰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빨리 피했어요. 너무 네.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너 내 기운 팔고 다니니? 이렇게 하면 뭔가 예. 미친 사람 같잖아요. 뭐 증거도 없고. 오. 네. 그래서 그냥 몇 주 정도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의식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필요 없는 물건을 빌려주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제 손을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깨보니까. 예. 막 뱀 느낌처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물건을 계속 빌려달라 그러고 막 교환하자 그러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의식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딱 이 사건 이후로 그 친구랑 좀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짝피거를 하면 남자애랑 여자애랑 짝을 맺히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로 남자의 공을 얼굴에 맞았어요. 그래서 코에서 피가 엄청 나는데 이제 그 귀신 보는 친구가 저를 부축해줘서 보건실로 데려다 줬어요. 예. 근데 체육복에는 위도 있는 목 있는 부분에 피가 많이 묻어있고 제가 소매로 닦아가지고 소매에도 피가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그 체육복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보는 친구가 갑자기 체육복을 들더니 내가 빨아올게 이러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아 싫어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나가니까 아 뭐지?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조금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아, 내가 네. 저렇게 착한 친구를 좀 의심을 했구나. 이러고. 근데 돌아온 그 친구를 보자마자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요? 그 친구가 덜짠 제 체육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켜보다가 너 뭐 하는 거야? 말을 이렇게 건네니까 그 친구가 이게 안 빨려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빨아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빨아줄 거면 그냥 갖고 오면 되지 왜 입고 있는 건지도 이해도 안 되고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그 친구 표정이. 그 오. 얼굴은 설렘 가득인데 목소리는 내가 해줄게 막 이러니까 예. 거기서 그냥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빨리 묘면하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좀 무서우면 빨리 다른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다음날에 체육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에 체육복 받으려고 걔한테 말을 거니까 걔가 비닐도 안 뜯은 새 체육복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거 체육복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아 피라서 잘 안 닦여서 새 거 사왔어 괜찮지?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옆에서 친구들은 저한테 야 새 거 체육복 없고 개좋겠다 막 이러고 있고 저는 거기서 뭐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내 거 예. 내놔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되니까. 그래서 그래 고마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저한테 나쁘게 해가 된 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오히려 거기서 화를 내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지. 그렇게 점점 그 사건 이후로 점점 애랑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뒤로 학기를 끝내고 방학이 있잖아요. 그 뒤로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연락을 아예 안 하고 2학기를 들어서는데 그 애가 완전 다른 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도 많았던 애가 말도 안 하고 저희가 다가서면 꺼져 막 이러고 막 저희가 괜찮아 하면서 어깨 만지려고 하면 더러워 막 이러고 가지고 쟤 왜 그러지 하면서 그냥 수능도 다가오니까 좀 스트레스 받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자 이러고 있는데 걔가 이상한 게 이동 수업 때마다 그 이동 수업을 안 가고 아프다고 반에 있겠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에는 항상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물건 없어지는 게 막 명품 지갑이나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짜잘짜잘한 거 있잖아요. 샤프, 공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애들은 고3이니까 일 크게 벌리기도 싫고 그냥 다시 사면 돼 납도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애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없어진 당일날에 가방 검사를 했어요. 오, 그치. 네, 가방 검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방 검사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숨겼는지 사물함 검사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하면서 애들이 그냥 누군지는 솔직히 의심이 가죠. 네. 근데 그게 고가의 물품이 아니고 비싸봤자 3,000원짜리 다이소 물품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애들도 그냥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그냥 납도 그냥 뭐 기부한 거라 생각하지 뭐 이러면서 넘겨요 애들이. 근데 저는 속으로 이거 이렇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반장이 넘기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그냥 넘겨야지 이렇게 하고 넘기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완전 이제 교실이 뒤집어진 사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예. 저희가 급식을 먹고 올라오는데 반 앞에 누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야 뭐야 싸움 났냐? 하면서 구경 가자 하면서 가는데 와 그 귀신 보는 척 했던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반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책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의자를 올려놓고 그리고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사물함에 있는 그 물건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 가방에 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체육부 애들이 와서 말리는데도 막 끄떡 안 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가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요, 애들이랑. 예. 저희는 무서우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 체육부 애들은 막 말리고 있고 선생님도 와서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부동자세를 취하더니 자기 가방만 챙기고 교실을 나가요. 예. 그 뒤로 다음 교시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선생님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다음날에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이 돼서 그 친구 자리를 가는데 아침 일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오늘 지각하는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날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한 4일 정도 학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상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가정방문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안 나오면은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이제 가정방문을 하기로 해요. 그 숙제랑 가정통신문 가지고. 근데 제가 부반장이었었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이 학교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마침 이사라도 하는 것처럼 막 아저씨들이 들락날락 거리시고 근데 아저씨들이 하는 말씀이 제 기억상으로는 아니 이 집 구석은 이사할 거면 짐이라도 정리해놓지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쏘아붙이는 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직 사람이 집에 있나 보다. 왜냐면 이삿짐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건 아직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요. 계시냐고 물어보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짐도 그대로 놔둬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마다 계시냐고 하면서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한 방문이 꽉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여기 문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선생님이랑 거기 이삿짐 센터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을 부셔서 열어왔어요. 네. 열었는데 쾌쾌한 냄새랑 막 이런저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짐들 많이 쌓아놔서 나는 냄새. 예. 들어가서 불을 켜니까 와 저는 진짜 엄청 깜짝 놀란 게 침대랑 책상 빼고 모든 게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도 다 뒤집어져 있고 그 여자애들 방에 인형 있잖아요. 예. 그 인형도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로 뒤집어져 있고 막 액자 같은 것도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욕을 안 하시는데 보자마자 와 미쳤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너무 저희도 놀래가지고 우선은 방을 살펴봤어요. 무슨 일 없나. 근데 저희가 2차로 당황을 했던 게 책꽂이 옆에 물건 전시해놓는 꼬지가 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 반 애들 물건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예. 와 이거 보고 저희가 와 이거는 좀 정상이 아니었다. 이 물건은 그래도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물건을 챙기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챙기면서 제가 침대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소름을 말로 표현하면은 아이스크림 한 100만 개 먹은 느낌? 예. 침대 위에 제 피 묻은 체육복이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예. 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체육복을 빨리 빼버리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침대 옆에 스탠드 놓는 작은 서랍장 있잖아요. 그 위에 페트병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물이 차져 있었어요. 그 물을 봤는데 좀 불그스름한 거예요. 뭔가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으로는 이거 내 체육 보고 빤물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진짜 나빠서 소위 말해 너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까서 그냥 화장실에 들이붓고 버리고 페트병도 갖고 나왔어요. 그냥 오. 이 방에 나의 존재를 있는 것 자체부터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물건을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이제 학교에 들려서 물건을 놓고 다음날에 바로 그 무당 딸 반으로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무당 딸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 친구를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고 멀리서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은 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걔가 귀신한테 씌인 거거나 아니면은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애 같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 물건이라도 두고 가서 다행이지 가지고 갔으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다 고맙다 얘기해줘서 미리 나한테 경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선은 그 물건을 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소문이 좀 빨라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또 났어요. 걔네 방에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 있었다. 이거는 소문이 안 났는데 걔가 좀 정신 이상한 애였다. 이런 게 소문이 나서 걔한테 점을 봤던 친구들 그리고 걔한테 물건을 샀던 친구들이 저희 반에 와서 걔 책상에 샀던 물건을 다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니까 몇 명 잡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말을 했었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중에 몇 명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한 명이 이제 너무 집중력이 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었대요. 제 친구한테. 그랬더니 막 그러면은 뭐 유리 같은 것도 조심하고 뾰족한 것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유도 모르게 그 날은 그 야간 자율학습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걔한테 점을 보러 간 날이면은 막 야간 자율학습실 자기 자리가 어지럽혀져 있고 어느 날은 의자에 유리 파편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앉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게 또 소문이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소문들이 하나가 아니라 또 뭐 자기가 지나가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졌다느니 막 뭐가 없어졌다느니 좀 이런 큼지막한 일들 경험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걔한테 점을 봤던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주변 애들이 야 걔 사라진 게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학년에서는 좀 유명한 사건이 됐었어요. 아마 제 얘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어디 학교인지 예상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랑은 연락은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선생님 말씀으로는 할아버지 댁에 갔다고 전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댁에 가서 뭐 요양 중이다라고만 듣고 그 뒤로는 아무런 소식도 못 들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게 왜 소름이 더 끼치냐면 만약에 점을 봤어요. 너는 이렇게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고 자기가 그 행동을 해서 내가 한 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자기 말에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 강한 친구. 아무튼 어떻게 그러니까. 좋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뭐 유리 조심해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지나가는 거 보고 앞에쯤에 딱 던져가지고 진짜 유리를 네. 피해간 것 마냥 네,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친구인지는 몰랐는데 점점 그렇게 변질되는 거 보고 근데 제가 초반에 거꾸로 뒤집어진 남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했다고 그 친구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의심일 수도 있고 제 짐작일 수도 있는데 그 남자한테 씌인 게 아닐까. 왜냐면 얼굴을 들이민 이후에 기억이 없다고 저한테 계속 말을 했고 그 뒤로도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해주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게 내 이야기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내 이야기 안 들어?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 남자가 아예 그 애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 이야기 안 들을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야.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잡귀 하나가 그 친구한테 씌어서 이제 점사를 봐주는 식으로 하면서 말 그대로 허주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면 귀신의 입장에선 자기 힘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죠. 생겨버리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뭔가 조금 믿음으로 힘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그냥 자작극, 투작 뭐 이런 게 네. 아니었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걔가 딱 얼굴을 보면 제가 봐도 기가 엄청 약해 보이거든요. 오. 네, 진짜로 엄청 약해 보여가지고 소위 말해 좀 만만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탱이님이 지금 해주신 이야기가 현실 공포기도 하고, 일단은 이런 친구가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드물긴 한 것 같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남고, 뭐 남중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뭐 점사 봐주고, 뭐 나 귀신을 본다 이런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교생 중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학교에는 진짜 좀 저도 있나요? 그런 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좀 이 그룹에 끼려고 좀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조금씩 있어요. 막 오. 비싼 걸로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뭐 이 친구는 귀신 그런 걸로 관심을 얻고 싶었던 친구가 아닐까. 처음엔 진짜 완전 애들이 다 야 너 진짜 귀신 봐? 이러면서 야, 그리고 점도 본다고 하니까 야 나는 내 미래 어때? 나 잘 살아?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돈? 맞아, 잘 맞아. 보이네. 관심 받기에는 좋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네. 예.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인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항상 좋은 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탱이님이 이야기를 잘 하시는 거는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이거 자칫 잘못 말하면 별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야기를 너무나 또 세밀하게 그 소름 돋는 포인트들을 잘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몰입이 되고 소름 돋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담이나 혹은 더 심한 경험담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카톡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